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아뜰리에 대표로 있는 오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통하는 부모 자녀인데요. 딱 주제만 봤을 때 어떠세요? 정말 오늘 뭔가 이 강의만 듣고 나면 내가 뭔가 소통의 달인이 될 것 같고 자녀하고도 굉장히 친해질 것 같고 막 이런 기대가 드시죠? 네, 그러게요. 저도 그런 걸 노리고 제목을 일단 호객을 하기 위해서 일단 통하는 하면은 다들 혹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들 난 왜 이렇게 부모 자녀 왜 이렇게 잘 안 통할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자녀인데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고, 아니 남도 아니고 가족인 네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왜 나하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우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와가지고 도대체 만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오죽하면 정말 뭐 외계에서 왔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 서로 뭔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데요. 제일 첫 시작을 제가 다름과 틀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 우리 자녀가 비슷하면 잘 통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질문이 아니면 다르면 잘 통할 것 같으세요? 아, 그럴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겪을 만큼 겪고 다들 좀 이렇게 연륜이 쌓이셔서 뭔가 이렇게 다들 득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부모들은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나는 우리 아이가 나랑 정말 잘 통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너무 달라서 나랑 통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넘어서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는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소개팅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얘에게 야 가서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말도 걸고 가서 같이 좀 재밌게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생각엔 그냥 가서 그게 뭐 어려워? 너 몇 살이니? 이거 한번 물어보는 게 뭐 어려워? 이렇게 엄마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아이에게 너 몇 살이야? 뭐 내가 언니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나서서 중간에 소개팅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왜 맨날 나서서 이렇게 인사시켜주고 너 어디 사니? 너 몇 동 사니? 뭐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얘가 언니네. 자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러.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노는 거야. 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요. 얘기하면서 다르다고 호소하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어머니도 계시냐면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얘가요 저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 못해서 무슨 귀신 붙었나 봐요. 막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저를 붙들고서 쫑알쫑알 정말 지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빨리 말하고 이제 빨리 가서 좀 엄마 좀 놔줘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또 빨리 한대요. 다다다다다다다 해가면서 엄마를 너무 괴롭힌다 등등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자녀가 있다는 호소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는 나랑 달라요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거를 넘어서서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아까 예를 들면 소개팅 해주는 엄마, 넌 그런 방식으로 친구에게 다가가다간 넌 평생 친구가 없을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사회생활 하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는 제대로 다니겠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쳐주고 싶고 올바른 길로 잘 지도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애에게 계속 고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저렇게 비난하고 자꾸 마음에 안 들어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날 열심히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무지하게 기분 나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왜 있죠.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쵸. 아니 내가 뭐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뭘 이렇게까지 고쳐주려고 하나. 애라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아직은 힘이 약해서 치사하고 더럽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예, 그쵸.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주제 얘기한 것처럼 부모 자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통하는 건 물 건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팁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오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면,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공존에 다다른다는 거죠. 말은 멋있죠. 그렇죠? 예, 제가 써놓고도 말은 멋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즉시 좀 답답한 마음이 안 드세요? 왜 그럴까요? 어떠세요? 힘들거든요. 진짜 우리가 나랑 다른 너를 이해하고 같이 산다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성격 차이로 갈라선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진짜 무슨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게 좀 불편하면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이 아이와 지내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편하게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비결로 제가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성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격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결, 공존에 이르는 첫 번째 비결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론적인 이야기를 그래도 좀 해야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성격이 다르다고만 얘기할 수 없구나라는 건 오늘 조금 배우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지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하도 이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성격 검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는 무슨 테스트, 무슨 심리검사 테스트, 요즘에 무슨 너는 동물이라면 토끼야, 너는 동물이라면 여우야, 이런 것부터 해서 너는 꽃이라면 무슨 꽃이야, 이런 것까지 별의별 그런 어떤 성격 테스트나 그런 심리검사 테스트가 많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격 검사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 그래도 별 이견이 없는, 누구도 별로 반박하지 못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성격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 옛날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음직한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성격 유형을 이거를 브릭스와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갈등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검사화해서 적용할 만하게 만든 지표입니다. 근데 그 지표 중에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지표를 오늘 갖고 왔어요. 사실은 이것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16가지 정도 성격이 다 복합적으로 나와서 더 세분화되는 게 사실은 성격 유형인데 오늘은 그걸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 4가지 중에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향성, 내향성. 들어보셨죠? 이게 내가 에너지를 이건 너 활발해, 얌전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네가 에너지를 방향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가 에너지를 얻을 때도 외부에서 얻느냐 혹은 내부에서 얻느냐, 또 에너지를 이렇게 얻고 나서 에너지를 쓸 때도 이걸 갖고 외부에서 쓰느냐 혹은 주로 내부에서 쓰느냐, 이 에너지를 얻고 쓰는 방법을 우리는 에너지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갖고 외향성과 내향성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일단 힘들면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중에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일단 나는 나가서 좀 누굴 만나서 하소연을 하든 나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든지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수용도 받고 맞장구도 이 사람이 쳐주면 기분이 좀 풀리고 그걸 갖고 좀 힘이 생기고 또 말하다 보니까 정리도 좀 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단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찬찬히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좀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이때 힘이 들어서 지금 너무 지금 지쳐 있는 사람, 이 내향적인 사람에게 너 나가서 누구 좀 만나서 좀 고민도 좀 상담하고 나가서 좀 돌아다녀봐. 힘 좀 얻을 거야. 외향적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내향적인 아이는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한데 에너지 더 뺏기는데 도대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식 기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식 기능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정보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누는데요. 감각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감 그대로 실제 경험에서 얻어지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거 그걸 믿지 뭘 믿어? 그걸 통해 아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직관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오감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기보다는 딱 봐서 아는 거예요. 이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왠지 냄새가 나.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왜 뭐라고 이거를 막 기승전결로 내가 이거를 근거를 대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왠지 너 오늘 이상해. 이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면서 때로는 오류도 많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도 직관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딴짓을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제가 엄마 몰래 중학교 때 남자친구 사귄 것도 엄마가 바로 알고요. 오, 정말 신기해요.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알아요. 제가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애를 쓴 적도 있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어머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몰라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이렇게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가치 판단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참 옳지, 저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틀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바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걸 갖고서 어떻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형의 사람은 어떨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감정형의 사람들은 일단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이. 예. 예전에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 논문 심사를 봤는데 논문 심사위원이 예를 들면 A라는 교수가 논문 심사위원장이 되면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하고 혹시 식사한 적 있어요? 그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없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식사부터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B 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되면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오타부터 고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어떤 감정 교류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보다도 일단 이성적,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옳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형과 감정형을 나누는 기준인데요. 말로 설명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강 감이 오시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생활 양식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일하고 계획하는 방식에서의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 자, 2주 뒤에 중간고사야. 그러면 넌 지금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 생활 양식에 있어서 어떻게 다를까요? 예. 여기서도요, 정말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엄마와, 그쵸? 근데 만약에 엄마는, 야, 일단 2주가 남았으면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부터 세워야지.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도 계획부터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게 심지어 너무 즐거워. 막 계획 세우는 게.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냥 가다가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들어가는 거지. 공부도 일단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공부할 컨디션이 확 되고 공부할 만한 어떤 좋은 책을 만나고 그래야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모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고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외향성과 내향성을 나누어서 보면 외향적인 아이들은 어떨까요? 적극적이고, 그쵸? 리더십 있고, 예, 활동적이고, 일단 친구도 많죠. 친구 너무 중요해. 예. 그래서 일단 친구를 많이 만들고 나가서 엄마 얘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친구가 너무 중요해서, 예, 내일 시험인 게 무슨 상관이야. 오늘 친구가 나하고 놀자 그랬으면 일단 놀아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외부 활동이 굉장히 즐겁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하냐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말로 표현하고 일단 말로 주고받아야 뭔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외향적인 아이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방금 말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떠들게 해주는 거죠. 외향적인 아이한테 입 좀 다물어봐. 뭐 이게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고통스러운. 예, 외향적인 아이들한테는 일단 지금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런 장도 마련해주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저지르면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향적인 부모가 외향적인 아이를 키울 때 예를 들면 아니 일단 행동부터 그렇게 앞서지 말고 그냥 행동을 하면 너는 실수할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생각이 다 정리하면 그 다음에 좀 움직여.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부모가 외향적이어서 일단 좀 시도 좀 해봐. 아니 왜 이렇게 도전을 못해? 엄마 입장에선 그런데 애 입장에선 아니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도전을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극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둘 간의 점수 차이, 둘 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외향성과 내향성이 같이 잘 지내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내향적인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향적인 아이들은? 얘네들은요, 말로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차라리 일단 좀 적어봐. 적어봐. 일단 네가 생각이 좀 정리되면 그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가만히 두는 그런 시간을 두셔야겠죠. 또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근데 내향적인 아이한테 성격 급한 외향적 엄마가 딱 붙었어요. 만약에. 상상이 되시죠? 막 찔리지 않으세요? 막 답답해 죽을 뻔했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감각형과 직관형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각형은 아이들이 어떨까요? 얘네들은요, 근거 있게 얘기해줘야 돼요. 실제적인 걸로 예를 들고 직접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꾸. 그리고 얘네들은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감각형의 아이와 반대로 직관형의 엄마 혹은 반대로 이제 부모 자녀가 바뀔 때도 서로 문제가 되는 게요. 직관형들은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나무보다 숲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직관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봐. 저 예전에 교회 안에서도요, 이 직관형과 감각형들이 싸우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직관형과 감각형이 행사를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각형은 아니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장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순서로 이걸 정해야 되잖아. 이거부터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 직관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거 그냥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먼저 이걸 정리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다가 장소 놓치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감각형과 직관형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감각형과 직관형은 대해줘야 되는 게 정말 다른 게요. 직관형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시킬 때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능성.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는 될 거야. 너는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또 그걸로 또 의미부여가 돼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예. 그런데 감각형의 아이들한테는 뭘 보여줘야 돼요? 너가 지금 몇 시간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스타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만 직관형 엄마가 감각형 아이한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예. 감각형 엄마는 얘한테 계속 실제적인 걸로 네가 나한테 보여줘야지 라고 자꾸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고형과 감정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고형과 감정형은 실제로 이 차이가 되게 많이 크면 진짜 같이 살기 되게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부부들도 이 사고형과 감정형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사고형인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린 걸로 같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리 감정형의 자녀가 이야기를 해도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게 맞냐 틀리냐고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가 야 다리가 짧잖아. 이게 비례가 맞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아 틀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형 어머니들은 실제로 이제 저에게 오셔서 엄청 많이 호소하시는 게 도대체 얘가 맨날 틀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논리적이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요. 이걸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얘 계속 틀린 얘기만 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감정형인 경우에 부모에게 어떤가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엄마 난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사줘. 아니 그거는 그건 네 마음이고 그냥. 일단 네 마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감정형들은 좋고 싫은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일단 내가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고 싫은 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좋은 거 해줘야 돼요. 싫은 거 일단 좀 치워줘야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이 사고형 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얘 평생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게 하면 얘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역할은 내가 아니어도 물론 훈육할 건 해야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가 되게 분명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인 감정형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은 시도하더라도 서서히 살살살살 하면서 서서히 배워갈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감정형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칭찬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정받는 거.
예,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계속, 그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오, 네가 해냈구나. 오, 너 정말 아까 이런 거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계속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형들한테는 그냥 막연한 칭찬, 근거 없는 칭찬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왜 예를 들면 사고형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어우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어. 그냥 엄마 아들이어서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사고형 아들이 근거 없이 논리적이지 않게 왜 그런 칭찬을 하세요? 이러고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고형들은 다뤄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판단형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딱 정하고 목표에 맞게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따닥따닥따닥따닥 해야 돼요. 예, 빠르게 해나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쇼핑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쇼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오늘 내가 사야 될 리스트는 이거야 하고 딱 적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그것만 딱딱딱 사가지고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야지. 예, 그런다면 판단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인식형인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다가 저쪽에서 버섯 시식을 해. 난 버섯에 대한 아무 요만큼도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가서 일단 공짜니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왜 그렇게 시식용 버섯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맛있는 거 샀으니까. 그럼 옆에서 판단형들은 야, 그게 정말 필요해? 그게 너의 계획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판단형 부모와 인식형 자녀가 만났을 때가 사실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판단형은 인식형을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식형 아이들은 판단형 부모를 너무 힘들어해요. 예.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불편한데 왜 자꾸 나에게 계속 계획표를 쓰라고 하지? 왜 자꾸 나에게 계획되지 않은 건 실행하지 말라고 하지? 너무 답답한 거죠. 인식형들의 장점은 뭐냐면 융통성이 있고요. 아이디어가 좋고요. 예, 즉흥적인 만큼 그만큼 적응력이 어때요? 갑입니다. 예. 반대로요. 판단형들은 계획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취약해요. 어떤 경우는. 예. 그래서 이 둘 다 사실은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위에 있는 누가 더 힘세겠어요? 당연히 부모가 자녀보다 힘세니까 부모 마음대로 잡고. 예.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반대로 판단형 자녀가 있으면 인식형 부모에게 판단형들이 오히려 엄마를 비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니, 엄마는 뭐 일을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어린아이인데도 부모에게 막 이렇게 때로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식형 부모들은 또 막 상처를 받아요. 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인식형 부모한테 판단형 자녀는 또 혼란스러워요. 나는 좀 차례대로 해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엄마 산만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녀에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이게 다 통합돼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왜 나랑 다를까로 해서 통하지 않아로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간략한 기준이지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만큼 서로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두 번째 기준은 성별입니다. 성격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라는 측면이에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같나요? 다른가요? 예,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정말 다르다고 많이 느낄 겁니다. 예, 아니 이거는 너무 성차별적인 발언인가요? 아니요. 둘의 어떤 높이나 둘의 어떤 존재감이나 자존감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르게 태어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남자아이를 안 키워보고 여자아이를 먼저 키웠다가 둘째로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호소하시는 건가? 난 도대체 아들은 힘들어서 못 키워 먹겠어요. 뭐 이런 호소 되게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예.
확실히 여자아이를 키웠던 부모들은 남자아이 되게 힘들어왔고요. 예. 성별이 다른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얘네들이 얼마나 다른지 알 거예요. 5살만 돼도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아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핑크 공주가 되잖아요. 예. 머리도 핑크, 옷도 핑크, 들고 다니는 가방도 핑크. 예. 여자아이들 5살만 되면 다 자신들의 나름의 명품 가방을 원합니다. 예, 분홍색 가방 이러고 들고 다니면서 거기 뭐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별거 아닌 거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자랑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가방을 좋아했던 문화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남자애들은 어떤가요? 핑크색 관심 없습니다. 예, 가방 관심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남자애들은 자동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로봇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이런 선호에 대한 차이가 벌어질까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가방 이런 것들은 뭔가 담는 거와 관련되죠. 이 배도 담는 거와 관련되죠. 그리고 떠다니는 배도 담는 거와 관련되죠. 정말 신기한 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수용해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여자나 나이 든 여자나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 집에 있는 아내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해줘야 돼요? 이뻐해줘야 돼요. 예,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일단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했죠. 자동차 어떤 특징이 있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항상 자동차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남자아이들은 목표지향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세분화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 잘 뛰어 이게 아니라 선을 그어놓고 딱 뛰어넘었을 때 뛰어넘었어. 너가 해냈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애들 특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번째 단계는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게리 치프만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봉사, 그쵸? 나한테 봉사를 해주면 날 사랑하나 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건데 그 5가지가 봉사, 인정하는 말,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5가지 다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부부 간에도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구야? 뭐 영희야. 엄마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때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네. 남편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줄 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한다고 느껴져? 근데 그게 언어가 다르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은 스킨십을 해줘야 사랑받는 것 같아. 근데 여자는 봉사를 해줘야 사랑받는 것 같아서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열심히 여자 나름대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밥 해주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앉자 그러고 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난 그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게 사랑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이러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서로 매칭이 안 되고 다르면 서로 통할까요? 안 통해요. 진짜 안 통해요. 그리고 이것만큼 억울하고 슬픈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친정엄마도 저에게 열심히 봉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봉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저는 저희 엄마에게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스킨십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네.
제가 어떻게 느껴요? 우리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거의 예를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아이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를 0점부터 10점으로 각각의 언어를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이에게 줬어요. 그래서 너희 부모가, 얘는 이제 엄마를 한 건데, 엄마가 나에게 얼만큼 해주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예. 이 아이가 자신의 엄마는 자신에게, 이 아이도 비슷하네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지금 그림을 보면. 예.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선물은 한 5만큼 준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 진짜 열심히 일해주고 애를 위해서 선물도 열심히 사주고 나름대로. 근데 아이가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도 그냥 보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다 5점 줬어요. 봉사하는 시간은 거의 끝 9점까지 줬습니다. 이 아이가. 예.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대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이거 보여주지 않은 채로 자, 똑같이 받았습니다. 자, 어머니,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어때요? 비극이죠. 예, 어머니는 자기가 봉사는 저기 보시면 한 7 정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이 정도 하고, 근데 선물은 자기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원래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뭐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제 좀 못하고, 대신에 자기는 아이를 그래도 좀 안아주기도 하고, 자기는 아이에게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좀 인정하는 말도 해주는, 자기가 굉장히 그 따뜻한 엄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걸 이 사태를 어떻게 해요? 자, 이 어머니에게 제가 아이가 느끼는 걸 다시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이가 생각하는 정도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이 어머니는 봉사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점수가 제일 높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는데 우리 아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었구나. 그 차이를 발견하고 이거를 알아차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서 공존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잘 통하는 부모 자녀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랑하지 말고 받고 싶어하는 사랑 해주자는 겁니다. 예, 우리 너무 내가 주고 싶어하는 사랑 많이 하고 있진 않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표현적으로 사랑하시고 눈에 보이게, 얼마나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예, 본인 뜻대로만 하시진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들여다보고, 또 내 사랑의 언어는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점검해보고, 그래서 정말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의 언어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하고 감사합니다.